안녕하십니까. 안세 회계부원 대표 박인종 회계사입니다. 오늘 이제 709강은요. 709강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소득에 대한 어떤 종합세율 같은 거 과세 방법하고 국내 거주자 비교를 해서 보면 되는데, 국내 거주자는 다양한 세율에서 필요 비용을 공제받고 종합과세를 하죠. 그러나 국내 비거주자는 대체로 22% 세율에 전체 금액에 대해서 과세가 되고 분리과세가 된다. 이게 이제 쟁점이죠. 지금 우리 안세시행자는 10월 31일자 표지에 이렇게 잘 요약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원전으로 삼아서 강의를 하겠습니다. 자, 이건 뭐 이제 비거주자가 가끔가다 궁금해하고, 또 국내 기업들도 비거주자한테 어떤 소득을 지급할 때 원칙 세율이 어떻게 되느냐, 이걸 이제 궁금해하는 분이 있어서 이제 말씀드린 건데, 주 쟁점은 이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써 있지만, 인적 영역 소득에 대해서 우리들은 이제 국내 사업 소득을 봐가지고 주민등록번호로 3.3% 원칙인수를 하고,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필요 비용을 공제해서 종합소득에 합산하도록 하는데, 비거주자는 이제 국내에서 종합소득 할 필요도 없고 합산되는 건지도 뭔지도 모르니까 그냥 단순하게 22%의 세율 원칙인수에서 그냥 전액을 보낸다, 그런 얘기. 그래서 그 나라에 가서 종합과세를 하던 그건 자기하고 하면서 이제 나온 세금에서 국내 한국에서 원칙인수와 22%를 선납세율을 빼주는 제도는 있겠죠.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그런 쟁점 하나 다른 것 다 비슷한데 한번 읽어봅시다. 비거주자의 판단, 거주성에 대해서 국내 거주자라는 것은 이제 국내 주소를 있으면서 거소가 1년 중 183일 이상을 말하고, 비거주자는 183일 미만을 말하는 분들을 말해요.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국내에서 183일 미만이 있으면 비거주자가 되는 것이고, 그래서 납세 의무가 이제 국내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, 국내 소득 플러스 전 세계 소득 과세가 되지만, 비거주자는 해외 원천, 국내 원천 소득만 과세가 되는 것이다, 는 얘기죠. 이 중에서 이자 소득은 이제 일반 금융 이자 소득인데, 우리나라는 이제 14.18%에다가 주민세까지 해서 15.4%에서 종합과세가 포함되는만, 해외인들은 이제 국내에서 이자 소득을 일반적으로 받을 때는 22% 원칙인수로 끝내요. 국가 등 채권에 대해서는 또 역시 15.4%의 종합과세. 채권에 대해서는 이제 국내 해외 비거주자도 국내 비거주자도 이 15.4% 분리과세로 끝낸다는 얘기고, 그 중에서 이제 영업을 금융을 표방하지 않은 비영업 대부분 일반 기업의 그 자기네끼리의 기이자 이런 것들은 이제 국내에서는 25% 즉 27.5%의 종합과세를 하고 분리과세 한 다음에 종합과세 하지만, 국외인은 이제 비거주자는 일반 이자 소득 22% 분리과세로 끝낸다, 이렇게 돼 있어요. 배당소득도 일반 배당소득은 15.4%를 한 다음에 종합과세 합산되지만, 이제 비거주자 일반 배당소득은 22%의 분리과세로 끝낸다, 이렇게 돼 있고, 이 중에 이제 쟁점이 가장 큰 인적 소득, 즉 국내 원천 사업 소득에 대해서 국내인들은 이제 지급액의 3.3% 원칙인수를 하고 나서 나중에 종합소득에 합산할 때 필요 비용을 공제할 수가 있지만, 이제 그 비거주자는 인적 소득 금액의 22%로 분리해서 끝낸다. 즉 3.3%냐 22%냐 이 차이가 극명히 대립되는 것이 인적 소득이다, 이런 얘기죠. 그다음 이제 사용료 소득에 대해서는 우리 국내인들은 법정 경비 60%를 보고 순소득을 40%를 봐서 이거에 대해서 20% 원칙인수를 하면 8.8%가 되는데, 이 해외인들의 국내 로열티 사용료 비거주자인들은 이제 20%의 분리과세 원칙에서 끝낸다, 이런 얘기죠. 특허권 소득도 마찬가지로 사용료 소득하고 똑같이 이제 법정의 60% 제한 40%에 대해서 국내 원천 세율 22% 적용해서 8.8%를 적용하는데, 비거주자의 경우는 사용료 소득이 22% 분리과세한다, 이렇게 돼 있고,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이제 일반 기본세율을 다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지만, 이제 비거주자의 경우는 지급액의 11%나 혹은 양도차익의 22% 중에서 작은 쪽 금액으로 한다. 지급액의 11% 원칙인데 이것이 양도차익의 22%가 최대 한도로 해서 그거를 작은 쪽으로 한다, 이런 얘기고, 유관적인 양도소득도 마찬가지로 금융투자소득 현재 유예 중이지만 22% 원칙에서 규정되어 있고, 비거주자는 차감액의 지급액의 11% 또는
양도세 25% 한계로 걸려 있다는 얘기죠. 근로소득은 이제 근로소득세에 대해서 우리는 기본세를 정해서 당연히 누진세를 정하지만 비거주자의 경우는 이것이 근로소득이라 할지라도 근로를 활동할 수 없게 돼 있어요. 취업비자를 받지 않으면. 그래서 인적용 소득으로 간주해서 22% 원칙인수를 하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국내 비거주자에 따라서 인적용 소득은 3.3% 원칙인수를 하고 정확해서 하냐 아니면 25% 분류가 해서 끝난 다음에 그 나라에 가서 과세하냐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고맙습니다. 한세윤 대표 방정행이었습니다.